반갑습니다. 원광중학교 법당에 근무하고 있는 홍대선 교무라고 합니다. 오늘은 청소년 인성교육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원창학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족 공동 마음 챙기기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문에서 연일 보도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인성교육진흥법입니다. 신문 하나를 스크랩해 본 건데요. 그 내용을 보면 저렇게 세부 내용이 되어 있고요. 이게 아까 그 신문의 전문입니다. 세계 첫 인성교육 의무화 정부 지자체에서 예산 집행이라는 주제로 이제 앞으로는 모든 지자체에서 인성교육에 관련된 예산을 책정해서 학생들이 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인성교육진흥법에서 말하는 인성교육 내용은 저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인터넷이나 기타 자료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는 답변은 24.9%밖에 답변을 하지 않았고요. 대부분이 들어보았지만 정확히 알지 못한다가 42%, 처음 들었다가 33.3%입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조금 대충 알거나 아니면 거의 알지 못한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에 지금 붐이 일어나가지고요. 서울의 일부는 어느 정도까지냐면 이게 앞으로 대학 입시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이 학원, 전문 학원 같은 게 생겨나가지고 그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수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심각한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자기주도 학습 컨설팅 학원이라는 곳이 개설이 돼가지고 아이들이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그 학원에서 모든 과정을 컨설팅해가지고 학원의 일정대로 학생들이 살아갑니다. 인성교육도 지금 현재 부작용으로 바로 이러한 부분이 이제 작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성교육진흥법이 아무래도 그 한국교총이라는 재단의 중심이 돼서 제정이 되다 보니까 발생되는 문제점으로도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인성교육진흥법은 인성교육을 진흥시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고요. 그럼 우리는 어떠한 인성교육을 원하는가? 옆에 보시면 아이들이 그 세 가지 부류로 있는데요. 앞에는 선생님이 서 계십니다. 한 아이는 인사를 꼬박하고 있고요. 한 아이는 선생님을 의식하고 있고요. 한 아이는 주변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인성교육이 어른에게 또는 저렇게 인사를 잘하는 아이를 키우기 위한 교육인가, 아니면 선생님이라는 절대적인 사람에게 눈치 보게 하기 위한 인성교육인가, 아니면 주변을 눈치 보게 하는 인성교육인가를 저희가 한번은 생각해보고 접근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화두에 되어야 될 것은 마음 1등이 공부 1등보다 더 크다는 것을 항상 중심에 두고 우리가 우리 교단만의 마음 공부, 즉 인성교육이 시행이 된다면 더욱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 유무념 사례는 저희가 많은 발표를 통해서 원창교육,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많이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창학원은 2012년부터 기공주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침에 등교해서 방송을 통해서 아이들이 인성교육을 시행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매우 잘함, 못함, 매우 못함이라는 총 4단계로 해서 총 15세목을 가지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또 한 달이 지나면 체험수기를 작성하고 그 체험수기를 바탕해서 아이들을 우수 기공자도 선발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작성된 체험수기 중심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700편 정도의 아이들의 체험수기를 늘 읽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체험수기를 점검해서 인성부에 넘겨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파악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쓰는 체험수기의 내용을 총 3가지로 파악을 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자신에 대한 성찰 유무념이 강했습니다. 앞에서 보시다시피 기공주를 제대로 시작해보겠다 다짐한 지 아직 3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고 힘들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지만 작은 변화들이 나중에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고 노력했다. 니은 부분에는 내가 잊고 있었던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행동들도 다시 떠올리고 반성하게 되었고
잊고 있었던 것들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었다. 이러한 부분들처럼 다음 유무념 두 번 사례도 똑같이 아이들이 그 유무념을 통해서 자신이 아침에 점검을 해보고요. 그 점검을 통해서 자신의 성찰이라든가 자신이 평소에 놓치고 살았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인식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자료는 그 발표 자료집에 충분히 제시를 하였고요. 두 번째는 긍정적 사고를 키우는 유무념인 사례가 많았습니다. 첫 번째, 하루는 기숙사 바닥에 물이 있어서 후배가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 아무도 닦지 않고 있어서 닦아야 하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땐 누가 물을 흘렸기에 내 시간을 이런 데다 써야 하지 짜증나라고 느꼈지만 닦은 후 이런 게 배려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정말 기분이 좋았다. 한 달 동안 시무룩했던 날, 아팠던 날, 기뻤던 날들의 기억이 다시 생생히 내 곁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서 정말 뿌듯했다. 이처럼 아이들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런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고 또한 그것을 돌리는 마음을 굉장히 많이 갖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아이가 이사를 가서 그 동네에서 주변 어른들에게 인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거를 통해서 자기가 긍정적 사고를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아이가 체험 수기를 통해서 제시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은 부정적 사고 전환의 유무념입니다. 기공자는 나의 의지력과 연관되는 것 같다. 항상 기공자를 안 하는 날은 나를 공통적으로 보면 항상 아침에 자기 시작해서 계속 잔다. 물론 자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교실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반면 기공자를 하는 날을 떠올려 보면 항상 아침에 꼭 오늘은 열심히 공부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공자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리고 확실히 다른 날에 비해 더 열심히 살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즉 자기가 평소에 하는 거에 비해서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가고 학교가 변하다 보면 약간은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똑같은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아이들은 그거를 통해서 자신이 계속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친구들도 있는데 때로는 똑같은 프로그램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 부분도 선생님들의 지도 또는 아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변화가 되고 또 부정적인 사고를 전환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황도 비슷한 사례고요. 이것은 저희가 그래서 첫 번째가 긍정적 사고, 두 번째가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자신에 대한 성찰, 세 번째가 부정적 사고라는 전환에 있어서 저희 원창학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공자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 있고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 사례를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항목인데요. 화가 나고 짜증날 때 마음을 돌아본다. 부모님께 화내거나 짜증을 내지 않는다. 주위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있다. 봉사활동에 월 2회 5시간 이상 참여하고 있다. 욕설 또는 비서거나 은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 총 6가지 항목은 저희가 총 30가지 항목에 대해서 원광고등학교에서 다른 학교에서도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원광고등학교 자료를 바탕하였습니다. 30가지 항목 중에 대표적인 6가지 항목입니다. 이 아이가 처음에 기공자를 시작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한번 하고요. 기공자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설문조사를 해서 아이들이 실행 여부의 변화의 추이를 파악한 겁니다. 그때 총 6가지의 항목이 좀 대표적인 긍정적인 항목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부정적인 항목으로는 음식물을 먹을 만큼 담고 남기지 않는다. 양치질을 하면서 물을 틀어놓지 않는다. 우덜은 선생님께 공경하는 마음으로 미소 지으며 인사를 한다. 약속 시간을 잘 지킨다. 다른 친구들이 잘 되기를 기원한다. 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한다. 저 위에 1번 항목에 마이너스가 2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 2개 항목만이 그 증감 추이가 없는 항목입니다. 이 2가지만 아이들이 시작할 때와 끝날 때 설문조사를 했을 때 마이너스, 그러니까 더 감소된 항목입니다. 이 음식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학교 급식에 좀 문제이기도 한데요. 아이들이 자율 배식이 아니라 의무 배식이다 보니까 때로는 먹기 싫은 것을 더 많이 받아와서 먹기 싫으니까 남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양치질을 하면서 물을 틀어놓지 않는다는 부분도 아이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파악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가족 유무념 오늘 주 발표 자료인데요. 원창학원에서는 2015년부터 가족 공동 마음 챙기기라는 프로그램을 가족 유무념으로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족에게 저희가 집에다 붙일 큰 표를 하나 나눠주고요. 가족끼리 공동 항목을 정하고 가족 구성원 전체가 이것을 지켰는지 못 지켰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세모 X로 해서 70% 이상을 했을 때는 동그라미를 치고요. 50% 이하인 경우에는 X를 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가족 공동 유무념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원창학원에서는 약 한 30%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그 용지를 한번 보시면요. 저 왼쪽에 스크린에 보시면 저 종이가 바로 가족 공동 마음 챙기기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자기, 동생 또는 누나 해가지고 가족끼리 공동으로 챙길 항목을 정한 다음에 가족들이 그 시간이라든가 자신이 체크를 할 때 체크를 하고 그거를 이렇게 잘함, 보통, 못함 해가지고 저렇게 체크를 합니다. 다른 종이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는 한 달을 한 다음에 가족끼리 어떻게 했는지도 한번 점검해 보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 체험 수기처럼 해가지고 그 사례를 그 가정에서 적어본 겁니다. 사소한 마음 챙기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는지는 예상도 못했는데 이렇게 결과가 좋은 걸 보아 습관이 참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주말에만 오시는 아빠도 전화로 체크하며 온 가족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5개 학교에서는 매달 가족들에게 이 종지를 나눠주고 가족끼리 그 공동 유무념을 체크한 다음에요. 그리고 다시 학교로 가지고 와서 그거를 총괄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가족 유무념 중에서 부모님이 작성한 그 체험 수기를 잠깐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지 않은 숙제를 받고 나서 조금 당황스럽네요.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는 아빠 금연 문제. 아빠 본인도 금연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나 의지의 부족으로 인해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엄마, 딸, 아이들 모두 싫어하지만 아빠는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가족의 행복을 오래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건강이 최우선인데 담배 때문에 가족들 걱정이 많아요. 몰래 피우다 걸리면 금연시키기 위해 엄마에게 쪼르륵 가서 이르기도 하고 귀엽게 인상도 써보고 눈물까지 보이는 애들 앞에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빠의 건강을 위해서 아빠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며 지금보다 더 따사로운 눈길을 보며 줄 거라는 아이들 꼭 금연에 성공하며 변화될 수 있도록 발전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아자아자 화이팅이라는 그 체험수기를 원광중학교 2학년 어떤 학부모님께서 작성해서 보내주신 글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금연 문제라는 것을 꼭 어렵게 아이들이 하기보다는 가족의 공동 유무념으로 정해놓고 모두가 다 같이 그 마음을 챙기고 아버지도 스스로 챙김으로써 조금은 가정에서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한 두 번째 같은 경우도 한 달 동안 가족이 한 가지 목표를 두고 마음과 생각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특히 바깥 외출을 하고 난 뒤에 돌아와 현관문을 여는 순간 나란히 놓여있는 신발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잘 실천되어지지 못함이 아쉽지만 다음 달엔 또 다른 주제로 함께 나누게 될 일을 생각하며 기대해 본다. 이 역시 이러한 부분, 생활 습관부터 우리가 조금씩 변화시키는 가족 공동 유무념의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광중학교에서 근무하면서 파악되는 거는요. 학생들이 개인 유무념, 특히 기공자, 기공주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이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성취율이 다릅니다. 아이들 혼자 하는 것보다 집에서 부모님이 조금 더 기공자, 기공주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아이들 그 기공자 노트를 좀 더 세심히 봐주시고 또 기공주 노트를 같이 이렇게 점검해 주시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좀 더 그 개인 유무념에서도 더 효과를 많이 나타나고요. 또 관심이 없으나 또 아이들이 잘하는 집도 있는데 한 3년 정도 파악을 해보니까 가족이 함께 했을 때 아이들, 학생들의 변화도 빠르고 또한 부모님들도 학교에 대한 애정도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어떤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이 상담을 통해서 한번 알게 됐었는데요. 어떠한 예시를 말씀하시냐면 어떤 아이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사고를 쳤는데요. 그 사고를 친 게 사건을 일으킨 아이가 상대 아이가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그 장애 아이가 조금은 자기의 장애를 가지고 애들을 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학부모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우리 아이가 잘못한 건 분명히 아는데 제가 조금은 노골적으로 그러는 게 있다. 너무 속상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더불어 하신 얘기가 우리 이제 A군이 어떤 선생님에게는 싸다기를 맞아도 기분이 안 나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선생님은 옷깃만 스쳐도 기분이 나쁘다라는 또 얘기를 합니다. 이게 현재의 우리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학교에서도 어떤 선생님은 정말 저 선생님이 막말을 하고 때려도 기분 좋은데 어떤 선생님은 그 눈길만 마주쳐도 그 선생님한테 짜증이 나는 아이의 모습이 현재 중학교 아이들의 대부분이 느끼는 모습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서 기공자나 기공주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좀 그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챙기면 그걸 어디에 기록을 하냐면 체험수기에 기록을 합니다. 처음에는 기록을 안 했다가도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주고 또 집에서 부모님들이 같이 이러한 유무념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체험수기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기록하게 되고 그 기록을 통해서 또한 담임교사 또는 담당 교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을 상담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러한 프로그램이 없으면 아이들이 아무래도 평소에 자신의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가지고 공통으로 같이 얘기할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현재 그 원창학원의 인성교육에 있어서는 조금 더 큰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그러한 가족 유무념이나 학생 유무념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 상담에 있어서도 아이들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빨리 다가갈 수 있고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결 방안도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가족 유무념 부분인데요. 이것은 학생이 가족 유무념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적은 겁니다. 시간이 흐르고 가족과 함께하는 기공주가 나왔을 때 외식 상품권을 준다는 말을 듣고 처음에는 사심을 담아서 체크를 했었다. 하지만 나중에는 가족끼리 체크하는 그 순간순간 이 소중하고 뜻깊은 시간이 된다는 걸 깨달았다. 우리 가족은 서로 대화도 잘 안 하고 사업들을 하느라 매일 일상 대화는 서로 감정 상하는 말로 시작해서 결국 서로 마음만 상하는 일이 많았다. 근데 같이 체크하고 나서부터는 사소한 말 한마디들이 오고 가더니 후에는 웃으면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나 또한 가족에게 많이 기대게 되고 가족들에게 고민을 이야기하는 일도 생기게 되었다. 또 휴대폰을 보는 횟수가 줄게 되었다. 모두를 변화시킨 4월이라 느꼈다. 원광여고 2학년 학생이 기록한 체험수기입니다. 이처럼 이러한 가족 유무념을 통해서 공동적인 자기가 부모님에게 바라는 점, 때로는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바라는 점을 서로 간에 지금까지는 말로 할 때는 조금은 감정이 섞이기도 했는데 같이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를 서로 간에 이렇게 챙기다 보니까 철저한 변화들이 생겨나고 또한 그렇게 해서 가족 관계가 조금 더 회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교리학교 인성교육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 잠깐 이제 제언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인성교육에 대한 가치관을 재정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원창학원에서 4년 정도 지금 인성교육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럼 아이들에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3년 동안 기공자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니?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딱 답을 얻는 아이는 없었습니다. 즉 아는 아이는 습관을 변화했습니다. 이렇게 정도는 대답은 하는데 정말 우리가 이 교육을 통해서 때로는 3년, 때로는 길게는 원중에서 원고를 졸업했을 때 총 6년간에 걸쳐서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을 제시하는데 이 아이들이 그러면 이 인성교육을 실시해서 이 아이들이 무엇을 얻어갈 것인가. 저는 6년 동안 습관 변하는 거 했습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아이들 눈높이에서 가치관이 대정리가 돼서 저희 교법을 살려서 아이들에게 그러한 부분을 제시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인성교육의 주체자 자율성 확대 방안입니다. 이 뜻은 현재 인성교육에 저희 학원에서 참여하고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이제 어떻게 보면 타율성입니다.
학교의 공교육에서 정해진 시간대에 모든 아이들이 하고 싶든 하기 싫든 정해진 시간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는 정말 즐겁게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 아이들 중에는 하기 싫은데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걸 정말로 자율성으로 바꿨을 때 아이들의 참여도가 얼마나 올라가고 또한 아이들의 만족도가 얼마나 변화가 될지에 대해서는 이제 한 4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봐야 되고 앞으로 변화시켜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성교육이 아까 처음에 얘기를 드린 것처럼 선생님의 눈치를 보면 인사를 잘하고 눈치를 잘 보는 아이를 키우는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정말 하고 싶고 아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타율성보다는 조금은 자율성을 더욱더 확대시켜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셋째는 인성교육에 대한 다양한 교수법과 부가교재를 개발이 필요할 때 싶습니다. 원창학원도 4년까지 지금까지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저희 학교에서도 보면 오감을 활용한 교수법이 지금은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지금 진로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진로 교과도 오감을 활용한 애들 때 눈도 감기기도 하고 때로는 무엇을 만지기도 하고 하면서 수업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인성교육은 노트와 방송뿐입니다. 노트 교재 한 권과 아침에 흘러나오는 방송만이 아이들의 충분한 교재가 전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4년 동안은 어느 정도 기본의 틀을 갖췄다면 이제는 조금은 기본은 하되 기본은 그대로 두되 이것을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은 조금은 변화를 줘서 단계별로라든가 학년별로라든가 변화를 줘서 아이들이 조금 더 아이들 눈높이에서 준비가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연구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지면 조금 더 교립학교에서 시행되는 이런 인성교육들이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번째는 교립학교 교사의 인성교육 정기연수입니다. 그 사료에 밝혔듯이 핀란드라는 예시를 들었습니다. 핀란드 인성교육이 좀 참 잘 된다고 하는데요. 거기는 교사가 먼저 솔선수범을 보이고 실천을 합니다. 그 뜻은 저희 학교 원창학원 내에도 교사들에 대한 정기 연수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가장 학교에서 많이 접하는 사람이 교사입니다. 선생님에 따라서 아이의 인성도 달라지고 아이들의 생각도 달라지고 꿈도 달라집니다. 근데 선생님은 그대로 둔 채 교재만 개발되고 어떠한 프로그램만 개발된다면 그것은 저는 충분한 효과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것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교육이 되고 그 선생님들의 인성의 자질이 더욱더 높아졌을 때 그 인성은 교육은 다른 어떤 교재가 없어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교에서 안 된다고 하면 교립학교 내에서라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저희 많은 교육기관과 연대해가지고 이런 정기 연수를 통해서 선생님들의 인성에 대한 부분을 더욱더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째는 원불교 교육기관의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협의체 및 연구기관입니다. 제가 저번에 교육부 이거를 준비하면서 한번 문의를 했더니 저희가 7개 법인의 17개 학교를 총부에서 직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훈산학원, 그 다음에 서울의 휘경학원, 그 다음에 원광대학교는 뺐습니다. 굉장히 많은 학교를 가지고 있는데 그 교무들한테 물어보면 각자 학교마다 특성이 다르게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굉장히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저는 불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 한 1년 반 정도 이제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에서 객원연구원으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선생님들을 만나면 어떠한 말씀을 하시냐면 그때 전 자연스럽게 원창학원의 기공자 프로그램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그 학교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이 첫 마디가 뭐냐면 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연수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먼저 합니다. 이게 대건고등학교라든가 천주교재단의 고등학교는 그러한 연수들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이념이 다른 학교에도 전달될 수 있도록 교육을 펼치고 있는데 왜 제가 책을 주거나 저희 그 체험 수기 책자를 주면 뭐 부산이나 대구나 제가 이제 강의를 가서 강의를 하다 보면 그 학교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좋은 연수인데 왜 이거를 공유하지 않고 연수를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충분한 앞으로의 교화 방향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나아갈 방향인 것 같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저희는 대학 기관도 있고 마음
연구소라는 연구소도 있고 또한 그것을 정말 시범적으로 실행해보고 연구해볼 수 있는 대상을 갖고 있는 일반 중고등학교도 있습니다. 알고는 우리 그 대학원 대학교에서도 후배들이 지금 마음 전문가를 또 자격증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에서 그것이 활용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를 원창학원에서 실험해보고 준비해서 이것이 학생들에게 효과적인가, 이 프로그램에 우리가 만드는 그 전문가라는 그 전문가가 정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른의 눈높이에서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이들에게 효과적인가를 저희 모든 마음인문학연구소라든가 대학원, 대학교를 실행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학교에 와서 교리학교에 와서 실행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또 법당 교무들이 같이 동참해서 그거를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이것이 보면 다른 학교 또 다른 재단에서 활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저는 접근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불교 교육기관의 네트워크 구축은 그러한 의미에서 연구기관이 따로 학생들 프로그램이 이런 거다라고 제시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런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 교육기관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운행해보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내년 2016년부터는 자유학기제가 전면 실행입니다. 모든 중학교에서는 한 학기, 총 6개 학기 중에 한 학기 정도는 자율적으로 학기를 운영합니다. 이게 어떠한 프로그램을 그때는 운영해도 괜찮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연구기관과 교리학교와 또한 예비교무들이 힘을 합쳐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저희가 그냥 이론상만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교육적으로도 교화적으로 필요한 그런 인성교육이 개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